근데 이 탄산음료가 첨가물이 1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 대박. 야! 와 장난 아니다. 어떡해. 엄마 최고. 한 번만 더 해줘. 안녕하세요, 알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신박한 레시피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뭔지 궁금하신가요? 뭔가요? 오늘은 워터캐피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워터캐피어를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해외에서는 워터캐피어 만드는 방법부터 활용법까지 정말 다양한 레시피들이 많이 있던데 한국에서는 거의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국 유튜브 채널에서는 알로움이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요새 엄청 자주 즐겨 먹는 탄산음료예요, 여러분. 아, 그게 탄산이었나요? 네, 탄산. 오빠가 먹었던 게 탄산이에요. 탄산 엄청 진했지? 진했지. 아, 오늘 촬영이 고단할 것 같군. 근데 이 탄산음료가 첨가물이 1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게 유익균이 풍부한,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 발효 음료인데 심지어 톡 쏘는 맛까지 있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워터캐피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샅샅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우리가 언제부터 만들었지? 한 3개월? 네, 3개월 정도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거의 워터캐피어를 만드는 시간이 이틀이면 충분해. 그리고 내가 만드는 건 거의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병이 많아지는 거지. 너무 많아져. 너무 많아졌지. 생강, 베르가모,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배도 해보고 패션 후르츠, 키위, 딸기, 베리, 진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 픽은 베르가모 진저. 진저도 맛있어. 생강이 너무 조합이 좋더라고. 생강 레몬. 패션 후르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진짜 여러분 아이들이나 약간 초딩 입맛을 가진 남편이 집에 있다. 패션 후르츠는 정말 꿀조합이었어. 맞아요. 정말 음료수죠. 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이게 일단 제가 지금 키우는 거야. 이게 워터캐피어는 여러분 이게 지금 동글동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곰팡인가요? 아니요. 유산균, 제가 반려유산균입니다, 여러분. 반려유산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균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설탕을 야금야금 먹고서는 유익균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탄산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신박한 애들이에요. 시중에 그 요구르트엔 단일 유산균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유익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건강. 네, 그 장 건강. 장 건강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특히 아이들 장 건강은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장 건강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 유익균은 여러분 사셔야 돼요. 사던지 나눔을 받던지. 비싼가요?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한 10,000원대였나? 좀 비싸지 어떻게 보면은 균 덩어리인데 요만큼 와요, 요만큼. 근데 이게 계속 증식을 하니까 한 번만 사두면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나눔을 받던지. 제가 여러 주변에 나눔을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나눔 받기를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일단 한번 걸러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새 제 유산균들이 조금 힘을 잃었어. 속상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큰 거는 건포도예요, 여러분. 건포도가 이 발효를 도와주는 요소거든요. 보면 되게 동글동글한 약간 이런 동글동글이들이에요. 젤리 같지. 얘네들이 설탕물을 먹고 우리에게 캐피어를 선물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사가지고 배양을 시켰죠, 한번. 양이 엄청 작네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2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배치를 계속 늘릴 때마다 증식이 조금씩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한 3개월 했는데 아직 늘어나는 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은 데에다가 설탕을 조금 고농축으로 해가지고
배양을 지금 시켜놓은 상태예요. 저는 일단 유리병 요거를 쓸 거고 이게 한 800ml 정도 들어가더라고. 일단 모든 용기는 한번 뜨거운 물로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뜨거운 물로 씻고 바짝 말려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설탕은 저는 이걸 써요. 비정제 설탕이고, 비정제 설탕을 왜 쓰냐면 여기에 이제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이 균들이 얘를 좋아하거든, 미네랄을. 백설탕은 안 좋아하나요? 백설탕은 미네랄이 없으니까, 정제된 설탕이니까. 백설탕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얘네들 먹이가 더 풍부한 거지, 영양분이. 그래서 저는 요 설탕을 쓰고 있고, 백설탕으로 하면은 얘네들이 하얗게 나오겠지, 투명하게. 근데 나는 이제 요 갈색 설탕이기 때문에 얘가 설탕을 먹으면 이렇게 갈색이 됩니다, 여러분. 흑설탕하고 같은 거예요? 흑설탕 아니에요. 이거는 비정제 설탕, 사탕수수 설탕. 제가 요런 정보는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설탕은 요 정도 물량이면은 물량의 한 4%, 5% 정도 설탕량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50g 정도 쓸 거거든요. 그래서 50g 정도 설탕을. 그래서 요 먹이, 이게 설탕이 좀 충분해야 얘네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병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 이건 그냥 설탕을 녹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녹여주는 용도로 일단은 해둬요. 이게 비정제 설탕이라 그런지 일반 우리 설탕보다 덜 녹거든?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섞어줘야 돼. 이게 설탕을 충분히 녹여줘야지 얘네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넣기 전에 설탕을 이렇게 녹여줘요. 이제 이거를 얘네들이 먹을 거지. 이제. 먹고 크는 거지. 하고 요 물은 수돗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수돗물에는 염소가 있잖아. 얘네도 싫어한다고. 브리타를 쓰기 때문에 염소가 걸러지잖아. 나는 이 브리타 물을 쓰는데 정수물 또는 끓여서 식힌 물. 일단 저는 이 정수된 물을 부어줘요. 끝까지. 사실 설탕물 만드는 게 다야. 다야. 끝났어 이제. 근데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넣어? 이게 이제 이 캐피어 양이 되니까. 적게 먹을 거면 적게 하든지. 우린 많이 먹잖아. 이게 한 800ml 되거든요? 요 정도로. 그리고 절대 뜨거운 물에다가 하면 얘네도 싫어하잖아.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넣어주면 돼요, 이제 끝. 그냥 설탕물에 넣어주기. 너무 쉽죠, 여러분? 아까우니까 하나씩. 강하게 말고 잘 자라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한 번씩 저어줘. 끝났어요, 여러분. 발효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여기에 뭘 넣어주냐면 건포도 아니면 천일염 이런 것들을 한 꼬집씩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엄청 좋아해요. 나도 소금을, 오늘 소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맛소금 이런 거 안 되겠다. 여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는 거는 키친타월. 키친타월 없다, 오빠. 이제 하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 키친타월 같은 거 이렇게 덧대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 오, 엄청 간단하네요. 짠! 그러면 이게 1차 발효가 끝난 거야. 그냥 설탕물에 그레이드 담궈주기만 하면 끝나. 너무 쉽지?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4시간에서 최대한 48시간까지 1차 발효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게 발효를 시키면 시킬수록 살짝씩 신맛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진짜 김치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상으로는 딱 하루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그냥 이런 우리 실내 공간, 상온에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부엌 찬장에다가 약간 어둑어둑한 데다가 이렇게 두면 조금 더 발효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햇빛을 보면 안 되나 보네. 그러니까 상온이니까 어두운 곳이 나은 것 같아. 얘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그래서 하루 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요 유산균들이 지금 이렇게 막 먹어. 만약에 내가 건포도를 넣었다 하면은 가라앉아 있던 건포도들이 위로 이렇게 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발효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해요. 너무 간단해서 사실 민망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24시간 후에 2차 발효를 진행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One day later. 하루가 흐르면은 우리 그 유익균 아이들
과일을 걸러낸 물에다가 내가 원하는 과일 아무거나 넣어서 2차 발효를 시켜주면 돼요. 나 같은 경우는 과일은 솔직히 제철이 지금 아니니까 구하기 힘들어서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션후르츠 퓨레, 이거 정말 강추드려요. 그래서 패션후르츠 퓨레나 지금 이거 유기농 레몬인데 딱 3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썰어서 넣으면 2차 발효가 돼요. 근데 여러분, 과일은 진짜 여러 과일 다 쓰셔도 되는데 제 경험상 방금 말씀드렸듯이 패션후르츠나 생강, 그 다음에 이런 레몬들이 진짜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제철 과일 구하기 힘들면 냉동 과일도 돼요. 코스트코에 왜 냉동 베리들 있잖아요. 그 베리가 진짜 맛있었어, 그치? 그리고 과일 쓰실 때 껍질째 쓰면 좋잖아, 레몬은. 그래서 유기농을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진짜 요새 제주 레몬이 3월까지가 철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썰어주고, 이거 물로만 깨끗이 씻은 거거든요. 과일을 쓸 때는 껍질째 쓸 거면 유기농을 사용해야 된다. 향 봐. 향긋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과일은 그때 나는 재료들 이렇게 그냥 막 썰면 돼요? 그냥 막 썰면 돼. 어차피 이거 우리가 먹을 거잖아. 사실 1차 발효만 해서 먹어도 충분한데 과일을 넣으면 애들도 잘 먹고 맛이 달라지니까 사실 취향껏 먹을 수 있지. 과일은 얼만큼 넣어야 돼요? 양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캐피어 물에 한 10%? 이 정도 넣으면 된 것 같아. 바닥에 약간 깔릴 정도. 근데 많이 넣으면 맛있더라고. 많이 넣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일 요거 1차 발효되면 2차 발효로 요 레몬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났거든요. 짜잔! 어제 만들었던 캐피어 1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지금 거의 만 한 24시간이 됐고 상태를 한번 보고 2차 발효에 들어갈게요. 자, 여기 1차 발효를 가지고 왔고 이거 열어볼까요? 위에 캐피어들이 떠 있는 것도 보이고 발효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한번 걸러줄게요. 한번 소독한 유리병을 사용하시면 좋고 2차 발효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제 경험상 과일이나 뭐 생강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1차 때는 이렇게 입구를 키친타올 같은 걸로 해서 가스가 이제 슝슝슝 나가는데 2차 발효 때는 탄산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산을 즐기기 위한 용도라서 이렇게 마개가 있는 걸로 해주시면 안에서 탄산이 좀 모이면 훨씬 맛있는 탄산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발효 때는 이렇게 리드가 있는 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깔때기 해주고 이렇게 걸러줘요, 그냥. 그레인들을 한번 걸러야 되니까 이렇게 걸러주면 그레인들만 남겠죠. 이렇게 그레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남은 그레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바로 또 배치를 만드시면 돼요. 계속 무한 생산인 거지. 그래서 계속 이거를 또 이제 1차 발효 설탕을 넣고 녹여가지고 그레인을 넣고 또 발효시키고 하면은 무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건강 탄산음료가. 너무너무 신박하고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네, 한번 살짝 맛을 보면 여기서 더 발효하면은 시큼한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딱 하루가 맞는 것 같아. 달달하긴 한데 밍밍한 단맛?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만 먹어도 유익균은 이미 충분히 생성이 돼 있고, 저는 이제 맛내기 위한 용도로 제가 어제 썰어뒀던 레몬, 그래서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수입 레몬을 쓰려면 왁스를 꼼꼼히 제거를 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깔때기를 사용을 할까? 조금 저 아쉬우니까 패션후르츠 조금만 넣어볼게요. 같이 이 조합은 안 먹어봤어.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주의를 하실 게
제가 5만 가지 실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공간을 최소 한 2cm 이상은 남겨두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폭발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트름을 시켜준다고 하지, 이렇게 해서 가스를 좀 빼줘야 돼요. 강하게 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트름을 시키는 거를 빼먹었다, 터져요. 유리병이 빵 터져. 이거 유리였어? 이거 봐. 엄마 이거 안에 또 깨졌어. 그래서 꼭 공간을 한 요 정도, 지금 나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한 2cm 이상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애기들 트름을 시켜줘야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이렇게 잠궈주시면 끝나요. 쉽죠? 너무너무 쉽죠? 근데 요거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탄산을 조금 많이 모아야 되니까 상온에서 하루 정도, 하루 이틀까지. 그래서 맛을 보시고 이 정도 됐다 하시면은 냉장고에 넣어서 맛있게 즐기시면 되거든요. 네, 이것도 이렇게 발효존에다가 넣고 하루 정도 두고 냉장고에서 즐기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캐피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거 캐피어 만들기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이 워터 캐피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탄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콜라 사이다 못 끊는 분들, 그리고 특히 아이들 그 뽀로땡 캐릭터 음료수 자주 사놓는 엄마 아빠들, 지금부터 이 영상 보시고 온 가족 건강한 탄산음료로 캐피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맛있다. 엄마 최고. 한 번만 더 해줘.